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로남수 단원에서 약수의 합과 개수, 오일러 정리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약수의 합과 개수 개념에서는 정의역이 양의 정수 집합인 함수, 이 함수를 넘버 지오레틱 펑션, 수로남수 또는 아리스메틱 펑션, 산술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정의역이 양의 정수 집합인 함수는 이미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뤘었는데 뭘까요? 정의역이 양의 정수 집합인 함수. 수열이죠. 수열이 정의역이 양의 정수 집합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정수론에서는 수론함수로 대표적인 게 타우 n과 시그마 n이 있습니다. 자, 타우 n은 뭐냐면은 양의 정수 n의 양의 약수 개수, 시그마 n은 양의 정수 n의 양의 약수들의 합. 이렇게 대표적인 수론함수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리마크할 내용은 양의 약수들의 개수인 타우 n이 2인 경우는 입니다. 양의 약수들의 개수가 2예요. 그렇다면 n 자기 자신과 1, 딱 이것만 갖는 경우죠. 그럼 n이 뭐일 때? n이 소수일 때. 시그마 n이 n 플러스 1인 경우는 양의 약수들의 합이 n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 n과 1, 딱 이 두 개만 있는데 더한 거잖아요. 방금 타우 n이 2인 경우 n이 소수였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n이 n 플러스 1인 경우는 이 경우 또한 n이 소수일 때죠. 그리고 m과 n이 서로 소일 때 m과 n의 곱에 대한 수론함수가 m에 대한 수론함수와 n에 대한 수론함수의 곱과 같은 수론함수를 곱셈적이라고 합니다. multiplicative. 이 곱셈적 수론함수의 대표적인 게 방금 살펴본 양의 약수의 개수인 타우와 양의 약수들의 합인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일 거냐? m을 소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그러면 P1, K1 서로 다른 소수들 PR의 KR 제곱. 자, n은 어떻게 둘 거냐면은 Q1 J1 제곱 QS의 JS 제곱. 그러면 m과 n이라는 곱은 서로 다른 소인수들인 P1부터 PR, Q1부터 QS의 곱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m에 대한 수론함수, 타우에 대해서 양의 약수들의 개수입니다. 소인수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그마 n, 양의 약수들의 개수. 그러면 양의 정수 n에 대한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결과와 양의 약수들의 합을 구하는 결과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타우와 시그마가 곱셈적 함수임을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들의 합을 구하는 결과를 살펴보기 위한 이그젬플입니다. 180을 소인수분해하면 2, 3, 5라는 소인수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180의 양의 약수는 2를 인수로 갖는데 2만 갖는 게 아니죠. 2와 관련되어 있는 게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당연히 1도 갖겠죠.
그래서 2와 관련된 인수는 2의 지수 2에다가 1을 더한 것만큼, 즉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그래서 2와 관련된 인수는 2의 지수 2에다가 1을 더한 것만큼. 그래서 3개가 존재하겠죠. 그럼 이와 같은 논리를 3의 지수 2에도 3개가 존재하겠죠. 마찬가지로 5의 지수 1에도 그럼 2개가 존재하겠습니다. 그러면 180의 양의 약수들의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2, 18개가 존재하겠나요? 그래서 180에 대한 양의 약수들의 개수는 18개로 주어질 겁니다. 그럼 공식화가 되나요? 방금 m을 P1의 K1제곱, PR의 KR제곱으로 소인수분해가 됐었으니까. 소인수 분해는 소인수의 지수에다가 일직대에서 곱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K1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를 이용하면은 방금 앞에서 언급한 타오라는 수론함수는 곱셈적 수론함수가 되겠습니까? (18개의) 소인수 약수가 어떤 형태로 주어질 거냐면은 2의 지수, 3의 지수, 5의 지수니까, 자, 이거를 인수로 나열하면 어떤 형태로 주어지겠습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지겠나요? 2의 인수들, 3의 인수들, 5의 인수들. 이걸 전개하면은 18개 인수들이 나오죠. 그 18개 인수들의 합입니다. 양의 약수들의 합은 소인수 분해해서 소인수들에 대한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곱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시그마 P1의 K1제곱, PR의 KR제곱. 그럼 공비 P1에 대해서 등비수열의 합, 공비 PR에 대해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곱으로 시그마 또한 일반화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 시그마 또한 곱셈적이라는 거 바로 확인되죠? 정리하자면은 n이라는 양의 정수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이 양의 정수 n에 대한 양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일식대해서 곱하면 된다. 양의 약수들의 합은 소인수분해한 소인수가 바로 공비가 되는 거죠. 그런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곱으로 나타나겠다. 이 결과를 이용하면은 타우와 시그마가 곱셈적 성질을 갖는 수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개념은 수론함수 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해야 될 개념인 오일러 정리입니다. 오일러 정리에서 또 주로 사용하는 개념인 오일러 파이 함수. 파이엔을 오일러 파이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오일러 파이 함수라는 것은 양의 정수 n과 서로소인 n보다 작은 양의 정수들의 개수를 나타내겠습니다. 오일러 파이 함수. 그럼 오일러 파이 함수 또한 수론 함수죠. 정역이 양의 정수 집합인 함수이기 때문에. 리마크할 내용은 오일러 파이 함수가 n-1이에요. 방금 우리가 살펴봤지만 타우 n이 2가 되는 경우는 양의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과 1, 딱 2개. n이 뭐일 때요? 소수일 때잖아요.
시그마 n이 n 더하기 1인 경우는 n 자기 자신과 1 딱 두 개를 돼 있어. n 1 두 개였죠. 타우 n 시그마 n n 플러스 1 마찬가지로 n이 소수일 때. 자, 오일러 파이 함수가 n 빼기 1입니다. 오일러 파이 함수라는 것은 n과 서로소인 n보다 작은 양의 정수의 개수였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어요. 소수의 유용한 특징 중에 소수보다 작은 수들은 모두 소수와 서로소가 된다. 소수 p보다 작은 수들은 모두 p와 서로소죠. 그런데 오일러 파이 함수값이 n 빼기 1이에요. 자, 이 말은 n이 소수라는 의미잖아요. 특히 소수 p와 양의 정수 k에 대해서 n이 pk 제곱으로 주어진다면, 그러면 pk 거듭 제곱에 대한 오일러 파이 함수값은 pk와 서로소인 pk보다 작은 양의 정수들의 개수이니까 pk까지의 양의 정수들의 개수에서 pk와 서로소가 아닌 것들을 빼면 되잖아요. 그럼 pk 거듭제곱과 서로소가 안 되려면은 p의 배수들은 서로소가 아니니까, 그럼 p 곱하기 1, p 곱하기 2, pk 제곱과 서로소가 아니잖아요.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p 곱하기 p의 k-1개까지 있잖아요. 그럼 서로소가 아닌 개수는 몇 개가 있습니까? pk-1 거듭제곱만큼 있습니다. 따라서 pk에서 서로소가 아닌 것들을 빼면 바로 서로소인 양의 정수의 개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일반화할 수가 있습니다. pk 거듭제곱에 대한 오일러 파이 함수입니다. 두 번째로 리마크할 내용은 m 곱하기 n과 k가 서로소입니다. 그러면 k와 m이 서로소이고 k와 n 또한 서로소라는 것. m 곱하기 n과 k가 서로소이면 k는 m과도 서로소이고 n과도 서로소가 된다는 것. 바로 확인됩니까? 우리는 지금 보여야 될 게 k하고 m이 서로소이고 k하고 n이 서로소라는 걸 보여야 되니까, 그럼 수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 k하고 m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두는 거예요. 근데 이 d가 1보다 크다고 하면 되잖아. 그럼 서로소가 아니란 말인 거니까. 그러면 d는 k의 약수이면서 and m의 약수도 되는 거죠. d가 m의 약수니까 m 곱하기 n의 약수 또한 d가 되나요? 그러면 m 곱하기 n의 약수 d, k의 약수 d, 그럼 d가 m 곱하기 n과 k의 공약수네요. 자, 그런데 m 곱하기 n과 k의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값이 1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d가 1보다 커버리잖아요. 모순이 생기죠. 따라서 k하고 m이 서로소라는 거. 그럼 이 방법을 똑같이 적용하면 k하고 n도 서로소가 되죠.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번엔 역으로 m하고 k가 서로소, k하고 n이 서로소. 그러면 n 곱하기 n과 k 또한 서로소가 된다는 거. 방금 살펴본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m 곱하기 n과 k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두는 거예요. 이 d가 1보다 크다고 하면 또 모순이 생기죠. 특히 이 성질을 유용하게 사용할 겁니다. 기억하고 계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m 곱하기 n과 k가 서로소이면 k와 m 그리고 k하고 n 모두 서로소가 된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 성질을 왜 살펴보냐면은
리마크 첫 번째, 소수 P의 거듭 제곱에 대한 오일러 파이 함수값하고 두 번째, M 곱하기 N이 K와 서로소이면은 M과 K가 서로소, N과 K 또한 서로소, 역도한 성립. 그러면 오일러 파이 함수 또한 수론 함수 중에 곱셈적 함수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되지 않나요? M 곱하기 N에 대한 오일러 파이 함수값. 이 말은 M 곱하기 N과 서로소인 K, K가 M 곱하기 N보다 작으면 되죠. 그럼 K의 개수들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M 곱하기 N과 서로소인 거는 M하고도 서로소이면서 N하고도 서로소예요. 그러면 M과 서로소인 수, N과 서로소인 수들의 순서쌍과 정확하게 1대1 대응이 되겠습니까? 오일러 파이 함수 또한 곱셈적 수론 함수가 되겠다. 특히 이 성질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겁니다. 오일러 파이 함수가 곱셈적 수론 함수라는 것. 당장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오일러 파이 함수가 곱셈적 수론 함수임을 이용하면은 오일러 파이 함수를 일반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n에 대한 양의 약수의 개수. 지수에다가 일식대에서 곱하면 되더라. 양의 약수들의 합. P1이라는 공비를 갖는 등비수열의 합, PR이라는 공비를 갖는 등비수열의 합들의 곱으로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일러 파이 함수. 그런데 오일러 파이 함수는 타우 시그마처럼 곱셈적 수론 함수. 그럼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안 나오십니까? P1의 K1, PR의 KR. 그러면 P1의 K1, PR의 KR 다 서로소죠? 그럼 곱셈적이라는 성질. P1의 K1 제곱에 대한 오일러 파이 함수값. P1, K1 제곱 양의 정수에서 서로소가 아닌 것들 빼면 되니까. 방금 앞에 살펴봤었잖아요. P1의 K1 제곱에서 P1의 K1 빼기 1제곱 빼주면 되죠. PR의 KR 제곱에서 PR의 KR 빼기 1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P1 제곱 묶어낼게요. PR, KR 제곱 묶어낼게요. 그럼 그걸 다 곱하면 바로 그 N이죠? P1 제곱 묶어냈으니까 1 빼기 P1분의 1. PR, KR 제곱 묶어냈으니까 1 빼기 PR분의 1. 결과 나오나요? 이 결과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정수론에서는. n과 서로소인 n보다 작은 양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오일러 파이 함수값. n을 소인수분해 해서 소인수의 역수를 1에서 뺀 값을 n에다가 곱하더라. example로 2보다 큰 양의 정수 n에 대한 오일러 파이 함수 값은 짝수라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n을 소인수 분해하는 형태를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2보다 크니까 n을 첫 번째로 소수 중에서는 특별한 소수가 하나 있죠. 특별한 소수는 뭐가 있나요? 2. 왜 2가 특별하냐면은 2를 제외한 소수들은 다 뭡니까? 홀수잖아. 짝수인데 소수예요, 2가. 특별한 소수입니다. 자, 이걸 왜 언급했냐면은, 그럼 n이라는 2보다 큰 양의 정수는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다. 어떤 형태로 나타낼 수 있냐면은, 자, n을 소수 2의 거듭제곱 형태. 물론 k는 1보다 커야 되겠죠. 소인수 분해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낼 수 있냐면은 2의 거듭제곱인 형태가 아니면은 이렇게 표현되면 짝수니까. 그러면 2의 거듭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형태. 그러면 홀수인 소수 p의 거듭제곱 곱하기 m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여기서 pk 거듭제곱과 m은 서로소가 돼야 되겠죠. 딱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2의 거듭제곱인 형태, 홀수인 소수의 거듭제곱의 소인수 분해 형태. 그러면 이런 n에 대한 오일러 파이 함수값이 짝수라는 건 바로 보여지죠. 이렇게 소인수 분해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2의 k제곱인 형태인 경우 오일러 파이 함수값 바로 짝수임이 확인되죠. 홀수인 소수의 거듭제곱으로 소인수 분해되는 형태일 때는 마찬가지로 오일러 파이 함수값을 계산하면 곱셈적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pk에 대한 오일러 파이 함수값. m은 홀수인 소수 p의 거듭제곱과 서로소인 거니까 파이 m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p가 홀수인 소수였습니다. 그럼 짝수죠. 짝수 하나만 곱해주면 짝수인 게 결정이 되죠. 파이 m 신경 쓸 필요 없죠. 짝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짝수가 되겠습니다. 2보다 큰 양의 정수 n에 대한 오일러 파이 함수 값은 짝수라는 거. 오일러 파이 함수 값에 대한 결과를 기억하고 계셔야지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이죠. 자, 이제 수론함수 단원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용해야 될 개념인 오일러 정리입니다. 오일러 정리와 유사한 게 바로 페르마 정리가 있었습니다. 페르마 정리가 뭐였냐면은 소수 P가 A를 나누지 않을 때 A에 대한 P-1 거듭제곱이 1과 합동이 되는 결과가 페르마 정리였습니다. 오일러 정리도 유사해요. 페르마 정리의 일반화가 바로 오일러 정리입니다. P-1? P-1이라는 것은 소수 P에 대한 오일러 파이 함수값이잖아요. 바로 지수가 오일러 파이 함수로 표현되는 페르마 정리. 페르마 정리의 일반화가 바로 오일러 정리가 되겠다. n과 서로소인 a에 대해서 a에 대한 지수가 n에 대한 오일러 파이 함수값. 그러면 n을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 된다는 게 오일러 정리입니다. n이 소수이면 바로 페르마 정리가 나오죠.
증명은 페르마 정리하고 유사합니다. 자, 페르마 정리는 홀수인 소수 P보다 작은 양의 정수들의 집합, 0을 제외한 이 양의 정수들의 집합이 P가 소수이기 때문에 P와 서로소이면서 이 집합의 어떠한 두 수들도 P를 법으로 했을 때 합동이 되지 않죠. 그러면 P가 나누지 않는 소수, 즉 P와 서로소인 수 A를 곱하면 이 또한 이 집합의 수와 합동이 되겠다. 이 방법 그대로 따를 겁니다. 그러면 n과 서로소인수. 그럼 n과 서로소인수는 몇 개 존재하나요? 파이 n개 존재하죠. 자, 그거를 이와 같은 형태로 쓰겠습니다. 이 A로 보면 안 돼요. n과 서로소인수입니다. 그러면 A의 파이 n개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럼 이 수들은 n과 서로소인 수들입니다. 어떤 두 수들도 n을 법으로 했을 때 합동이 아니죠. 그러면 n과 서로소인 수를 여기다 곱할 거예요. 페르마 정리하고 증명 유사하죠. 그러면 이 집합의 어떠한 두 수들도 n을 법으로 했을 때 합동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A 또한 n과 서로소이기 때문에 이 집합의 수들과 이 집합의 수들은 합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페르마 정리 증명처럼 합동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A를 몇 번 곱한 건가요? 파이 n번 곱한 거죠. 그리고 n과 서로소인 수들 소거할 수 있죠. 근데 n과 서로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합동식이 성립합니까? n과 서로소인 수 그리고 n과 서로소인 수 A를 곱한 집합. 그러면 이 수들로 n과 서로소인 수들로 이루어진 집합과 이 집합은 서로 합동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1이 이 수들 중에 하나와 정확하게 합동이 되겠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합동식이 성립합니까? 그러면 A를 파이 n번 곱한 거. 그리고 이 수들은 n과 서로소입니다. 그럼 합동식의 성질에서 주의를 요하는 성질 소거할 수 있는데 법 n을 나눠줘야 되죠. 자, 그런데 서로소이기 때문에 n에 대해서 합동이 되겠다. 무슨 소리냐면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CA, CB 법 n에 대해서 합동입니다. 그러면 C를 무작정 소거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요 n을 C와 n의 최동량수로 나눠줘야 되죠. 자, 그런데 n과 서로소이기 때문에 최동량수 1인 거잖아요. 오일러 정리였습니다. 페르마 정리의 일반화, 오일러 정리의 특수한 경우가 페르마 정리. 자, 어떻게 오일러 정리를 이용할 거냐? 이그젬플입니다. 5의 배수가 아닌 홀수. 그러면 홀수 1, 3, 5는 제거됩니다. 7, 9, 11, 13, 15. 그러니까 5의 배수가 아닌 홀수들이에요. 이러한 홀수들은 각 자릿수가 모두 1인 정수를
나눔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7은 이거보다 더 쉬운 이그젬플이 3은 111을 나누죠. 9는 나누잖아요. 5의 배수가 아닌 홀수 n은 각 자리가 1인 정수를 나누는 것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오일러 정리하고 오일러 정리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오일러 정리에 대한 핵심 개념은 n을 법으로 했을 때 n과 서로소인 수에 대한 지수가 오일러 파이 함수값일 때 1과 합동인 거잖아요. 근데 이 n이 5의 배수가 아닌 홀수입니다. 그런데 각 자리수가 근데 이 각 자리수가 1인 경우는 어떤 수를 떠올리시면 되냐면은 각 자리수가 9인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각 자리수가 9인 것들은 10의 6제곱에서 1을 빼면 되나요? 10의 거듭제곱에서 또 1을 빼면 됩니다. 이게 아이디어예요. 수열에서 우리 중등교육과정인 수열에서 아마 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 자, 그래서 n은 5의 배수가 아닌 홀수이기 때문에 서로소죠. 그리고 각 자리수 9를 만들기 위해서 구하고도 서로소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9n과 10은 서로소겠죠. 그러면 9n을 법으로 했을 때 10에 대한 거듭제곱. 그러면 10에 대한 거듭제곱이니까 여기서 1을 빼면 각 자리가 9가 나오잖아요. 이게 아이디어예요. 아, 오일러 정리를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n을 법으로 했을 때 10에 대한 오일러 파이 함수값. 이거 합동이죠. 그러면 합동식에 대한 데피니션. 두 정수의 차가 9n의 배수입니다. 왼쪽을 보니까 바로 뭡니까? 10의 거듭제곱에서 1을 뺐네요. 그럼 각 자리수가 9죠? 그 각 자리수 9를 9로 나누니까 nk가 어떻게 됩니까? 각 자리수가 1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n은 어떻게 되겠어요? 각 자리수가 1인 정수의 인수가 되죠. 오일러 정리를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론함수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수론함수 단원에서 리뷰할 개념은 오일러 파이 함수라는 수론함수, 정의역이 양의 정수 집합인 수론함수 중에서 오일러 파이 함수란 n이라는 양의 정수와 서로소인 n보다 작은 양의 적수들의 개수를 의미한다는 것. 그러면 파이 n이 n 빼기 1이 되는 경우는 n이 소수일 때. 그리고 오일러 파이 함수 또한 곱셈적 함수가 되더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m과 n이 서로소일 때죠.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하면 오일러 파이 함수를 일반화할 수 있죠. n이라는 양의 정수가 다음과 같이 소인수분해 되면은 n에다가 소인수분해한 소인수의 역수를 1에서 빼죠. 이 뺀 값들을 곱하더라.
이러한 오일러 파이 함수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면은 오일러 정리를 얻을 수 있는데, 오일러 정리란 n과 서로소인 정수 a에 대해서 a에 대한 오일러 파이 함수를 지수로 갖는 이 값은 1과 합동이 된다. n을 법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 오일러 정리는 페르마 정리의 일반화라는 거. n이 소수이면은 바로 페르마 정리가 성립하죠. 이 내용 또한 우리 이전 개념에서 살펴본 페르마 정리처럼 현대 대수학에서 또 사용할 겁니다. 오일러 정리 또한 현대 대수학에서는 곱셈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증명할 거예요. 지금까지 수론함수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식은 지표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